안녕하세요. K가 추천하는 책, K추책. 오늘은 4월 3일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책은 수치심 권하는 사회.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생각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세상이 강요하는 기준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소개한 수치심 권하는 사회. 우리는 왜 남들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가? 완벽을 강요하며 수치심을 이용하는 사회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법을 제시한 책이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까? 우리를 평생 괴롭히는 독백이죠. 이는 삶을 나아가게 하는 자기 성찰이 아니라 우리 삶을 주저앉히는 자기 비하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심이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 저자는 사회의 온갖 불가능한 기대가 지어내는 수치심 거미줄의 구조를 밝혀내고 이로부터 빠져나오는 방법을 제시하는 되게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저자는 브레네 브라운이라고 20년 가까이 수치심, 취약성, 완벽주의, 두려움, 불안 등 현대인이 겪는 감정의 근원과 이를 다룰 방법을 연구해온 심리 전문가예요. 지금 휴스턴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데 깊이 있는 사례 연구와 실전 워크숍을 바탕으로 원인 분석에 그치지 않고 명확한 솔루션을 전하는 그녀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중 심리학자이자 5권의 책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린 작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의 시선과 생각에 연연해하는 그 근원은 수치심, 쉐임이라는 감정이 있음을 밝혀낸 거고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통찰과 수치심 회복 탄력성이라는 전략을 소개하는 책인데요. 이게 출간된 이후로 13년째 미국 아마존 심리 분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성의 힘, 수치심에 귀 기울이기, 마음 가면, 라이징 스토롱, 또 진정한 나로 살아갈 용기 등의 책이 있죠. 이 책의 원 제목은 I thought it was just me, but it isn't. 그래서 이게 수치심은 내가 부족하다고 한 그런 생각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그러니까 이 생각은 사회가 권한다는 거죠. 원래 우리는 그런 걸 갖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존감 탓은 이제 그만하고 문제는 그 수치심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수치심을 잘 파악을 해서 이거를 해결을 하는 방법을 제시한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그 수치심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고 수치심을 느끼는 그 사례를 나눠보고요. 거기 문제를 파악하는 것까지만 하기로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이게 지금 미국 사람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례 연구하고는 조금 가정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감안해서 들어주시고요. 이제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대요. 수치심은 자기가 거울을 보면 가끔 내가 괜찮아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뚱뚱하고 못생겨 보일 때가 더 많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숨을 못 쉴 정도로 괴로워요. 토할 것 같고 그냥 아무도 못 보는 곳에 숨고만 싶어져요.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여성분은 지금 40살인데 학위를 받으려고 다시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수업 중에 하는 이야기를 반도 이해 못하겠어요. 그냥 앉아서 바보처럼 고기만 끄덕거려요. 그러다 보면 대학에 다닐 만큼 똑똑하지도 못한 주제에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생각이 들고 몰래 그 자리를 빠져나가고 싶어져요. 그대로 가방을 들고 뒷문으로 빠져나와서 다시는 학교로 돌아가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곤 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남들이 보기에는 꽤 멋지게 살고 있어요. 멋진 남편, 멋진 집, 귀여운 아이들.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만약 지금처럼 남들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우리 부부는 아마 오래전에 이혼했을 거예요.
우리 부부는 서로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두 아이는 학교 생활에 문제가 많죠. 이런 가정을 지켜나가기가 갈수록 힘들어져요. 이따금 친구들이 제 속사정을 눈치채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남들이 제 현실을 안다고 생각할 때마다 미칠 것만 같아요. 또 한 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항상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한다고 욕먹는 것 같아요.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늘 부족한 것 같아요. 제일 싫은 건 다른 엄마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다른 엄마가 못마땅한 표정만 지어도 가슴에 송곳이 날아와 꽂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남들에게 절대 말 안 해요. 남들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거나 나를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과거는 그냥 묻어두고 있어요. 과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욕하거나 마음대로 판단할 거라는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힐 것만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남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그 요구가 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는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이 들고 수치심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렇게 남들이 원하는 거, 남들의 시선, 남들의 생각에 연연하다 보면 그 남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살려고 하다 보니 자신이 바라는 것을 놓치게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수치심을 느끼는 거는 어쩌면 이게 폭력만큼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본인은 뭐 송곳에 이렇게 송곳에 꽂히는 느낌, 뭐 완전히 숨어버렸으면 하는 느낌, 또 뭐라 그랬어요? 아까는 숨이 막힐 것만 같다는 것, 뭐 막 당장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 뭐 이런 것들 다 너무 폭력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침묵의 유행병이에요. 이게 silent epidemic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신문을 읽고 인터넷을 하다 보면서 본인들은 점점 이런 감정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급속하게 확산되는 분위기에 현대인들은 살고 있는 거죠. 정말 개인의 자존감 문제일까요? 이런 것이? 이거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이제 이 사람이 계속 쓰고 있고요. 이제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록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포인트 오브 뷰, 다른 관점으로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그 수치심을, 쉐이밍 감정을.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결 방법이 있는데 먼저 우리는 오늘 여기서는 이것들이 왜 생기는지, 그래서 소리 없이 나를 공격하는 이 감정, 이 수치심, 그래서 이 나를 비난하는 이 감정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이렇게 수치심이란 힘이 강력해서 나이가 사회생활을 못하게 해야 되는지, 또 다른 감정과는 이거는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사회의 온갖 기대,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이 수치심의 거미줄은 도대체 뭔지, 그래서 골마 터지거나 밖으로 폭발하거나 고립감이 가져오는 극단적인 선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제 요것을 우리가 오늘 다루는 거죠. 간단하게 이 나를 비난하는 감정이 무엇인지, 이제 수치심에 대해서 인터뷰한 거 보면 이 쉐임이라는 감정은 내면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지옥처럼 어둡고 고통스러운 감정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말할 수가 없어요. 말을 다 했다가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끔찍한 비밀을 갖고 있는 소유자로 알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거부당하는 느낌이라는 거죠. 또 세상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죽도록 노력해요. 그런데 이 가면이 벗겨지고 그렇지 않은 모습이 드러날 때 나는 수치심을 느껴요. 그럴 때는 참을 수 없을 만큼 괴로워요. 그리고 어떤 분도 이렇게 말하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아웃사이더가 될 때 나는 수치심을 느껴요. 그리고 이 수치심이란, 이 쉐임이라는 감정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남들이 왜 자기를 싫어하는지를 이해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자기 혐오의 감정이라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이거는 감옥 같은 거예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하는 그런 감옥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문제점을 들키면 자기는 이제 수치심을 느끼는 거죠. 그럴 때는 아무도 모르는 것에 숨어버리거나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면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수치심은 나에게 결점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소속될 가치가 없다고 믿는 극도로 고통스러운 느낌이나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학생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가 내 몸에 대해 말할 때 수치심을 느껴요.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갈 때마다 엄마한테서 제일 먼저 듣는 말이 세상에 너 아직도 뚱뚱하구나 그런 말이라는 거죠. 친정집에서 나올 때 마지막으로 듣는 말은 제발 너 살 좀 빼라 이런 말을 듣는다는 거죠. 그럴 때 수치심을 굉장히 느낀다는 거죠. 엄마는 걱정해서 해주는 말인데 정작 본인의 자기 딸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거죠. 비교하는 거죠, 남들과. 다른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학생 때 이모의 남자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나는 언니한테 그 일을 말했고 언니가 부모님께 말했어요. 부모님은 언니와 나를 거실로 부르더니 그 일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엄마가 직접 이모와 의논하겠다고요.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모의 남자친구를 더 이상 보지 못했어요. 이모도 그 일에 대해서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언니는 이런 식의 처리 방법에 대해 굉장히 분노했어요. 몇 년 동안 부모님께 화를 냈죠. 그리고 나는 자신을 수치스러워하고 말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또 여기에 이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이게 미국에서 인터뷰한 거라서 조금 좀 과감한 데가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들으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관계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즐기긴 하지만 싫어하지도 않아요. 다만 아이가 셋이라 더 이상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할 뿐이죠. 앞으로 평생 성관계를 갖지 않는데도 상관없어요. 부부가 평균 주 3회 성관계를 갖는다는 식의 기사가 정말 싫어요. 그런 걸 보면 나는 어머 난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에게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만 같아요. 남편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고등학교일 때 엄마가 자살했어요. 그날 이후 나에겐 엄마가 자살한 아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어요. 그 사건은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에요. 엄마가 자살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고운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스스로 목을 매달아 자살한 여자의 딸이니까요. 그 딸인 나도 이상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내 친구 부모님들도 나와 내 아빠를 무서워해요. 이런 과거가 수치스러워요. 엄마가 암이나 다른 병으로 죽었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굴지 않고 나를 더 이해해 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곤 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몸과 관련된 모든 것이 수치스러워요. TV나 잡지에 나오는 완벽한 사람들과 다른 내 몸이 끔찍하게 싫어요. 나에게는 자신의 몸을 혐오스럽게 보는 게 수치심이에요. 이것이 다른 사람 몸에서 나는 20가지 냄새라고 설명해 주거나 사진과 함께 정상적인 여성들의 50가지 가슴 모양을 알려주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는 정상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요즘 잡지나 TV에서 완벽한 사람만 표준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이 심리를 이제 이 사람은 말한 거죠. 또 어떤 다른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부부는 4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온라인 쇼핑 사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2년 뒤에 사업을 접었죠. 아주 비참했죠.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전해서 성공하고 행복을 얻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나는 비투성이의 형편없는 새 직장에 다니고 있죠. 인생의 실패자가 된 것 같아 너무 수치스러워요. 이렇게 말한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불임이라는 사실이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나 혼자만 이렇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내 고통을 이해 못할 것 같아요. 특히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할 거예요. 내가 엄마가 될 자격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렇게 수치심은 강력한 이유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심이 그렇게 강력한 이유가 된 거는 자신이 외톨이처럼 느끼기 때문인 거예요. 나 하나뿐이라거나 다른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낀다는 뜻이죠. 그런데 자신과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이게 이제 해결의 실마리의 첫 단추인 거죠. 물론 남의 이야기가 자신의 경험담과 너무 똑같으면 수치심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신의 수치심에 짓눌려 남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들을 수가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입으로 이것을 표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수치심이 다른 감정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우리가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는데 이 수치심이 당혹감, 그러니까 embarrassment죠. 그다음에 죄책감, 어떤 guilty한 feeling, guilt feeling, 또 굴욕감, 어떤 humiliation 같은 그런 것과는 어떻게 다른지,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거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수치심하고는 구별할 수가 있는 건데 제대로 우리가 이거에 수치심과 제대로 맞서기 위해서 왜 수치심을 느끼는지, 그것이 수치심이 매일의 행동, 생각, 느낌을 포함한 우리의 삶 전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온갖 기대가 만들어낸 수치심의 거미줄에 우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모순되고 이해가 상충되는 사회의 공통적 기대, 그러니까 사회 공동체적인 기대로 인해서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Social Community Education이라고 그러죠. 이게 얽히고 설켜서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설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신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who we should be.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또 우리는 이런 것을 해야 해요. What we should do.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죠. 또 이렇게 또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how we should do. 이렇게 세 가지의 우리가 이렇게 계속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면 나는 이 거미줄에 걸리는 거예요. 이런 기대의 거미줄에 걸리죠. 그래서 결국에 이런 것을 너는 해야 하고, 이렇게 돼야 되고, 너는 이런 사람이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 TV나 광고라든가 또 음악이나 책, 마케팅, 영화, 잡지, 매스미디어 이런 데서 계속 우리한테 세뇌시키죠. 그리고 옆에 또 그 안쪽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선생님, 교육자, 또 교회 목사님, 또 공동체 일원, 의료 전문가들, 또 멘토, 또 모임들의 회원, 동료 이런 사람들이 비교가 돼요. 비교가 되면 나는 거기서 좀 더 작아지는 거죠. 더 수치심을 더 많이 느껴요. 그러다가 나 자신을 보면서 또 가족이 기대하는 나를 보고, 또 친구와 비교되는 나를 보고, 또 그 주위에 가장 가까운 연인이나 배우자 그런 사람들하고의 연결된 고리로 인해서 결국 자기는 가장 거미줄의 중심인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런 비난의 감정과 단절감을 느끼게 되면서 이게 수치심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또 아까처럼 비난을 받는 것처럼 느끼고 단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자기가 그걸 깨고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오래되면 골마 터지거나 밖으로 폭발하거나 이렇게 되게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날씬해야 한다. 하지만 몸무게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해야 한다. 하지만 외모 때문에 유난을 떨어서도 안 되고 가족, 일에 소홀해서도 안 된다. 멋지게 보이면서도 남들 입방아에 오르지 않으려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노력해야 한다. 또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감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섹시한 사람이다. 당신이 어리고 날씬하고 아름답다면 이런 단서가 붙어 있는 이런 또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더 이제 수치심에 깊숙이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수치심이 들면은 어떤 감정이 오냐면 뜨거운 감이 확 밀려오는 느낌이 오면서 그 순간 어머 어떡해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 그냥 사라지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내가 보호받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들을 탓할 수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뭐 아무런 반응도 못하고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남들한테 싫은 소리를 못하고 그냥 빨리 그냥 그 자리에서 남들 보지 못하는 곳으로 살며시 사라져 나가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립감이 되고 단절감을 느끼고 관계 문화에서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막 미친 사람처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고 막 화풀이를 하는 정신적인 문제도 되는 거죠. 아니면 포기하게 되거나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과 동떨어진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수치심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몹시 고통스러운 경험 또는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은 모순되고 경쟁적인 사회 공동체의 기대 속에서 수치심을 느낄 때가 많은데 그것이 이제 두려움, 비난, 단절감 그런 것을 유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는 그 회복 탄력성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공부가 아니죠? 같이 읽어보고 이게 이제 분명히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가 있어요. 회복의 길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이 수치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컴플렉스가 있고 쉐임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게 예외인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길어졌네요. 다음에 또 우리 해결책을 가지고 같이 만나보기로 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